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세상을 바꾸는 바른밥상의 정지혜입니다. 혼자 밥 먹기, 일명 혼밥에도 레벨이 있다는 말 들어보셨나요? 편의점에서 혼자 밥 먹는 게 가장 낮은 수준이고요. 패밀리 레스토랑, 횟집이 고수의 단계라고 합니다. 소소한 웃음을 제공하는 이야기지만 혼밥족들이 얼마나 많으면 이런 이야기가 나올까 싶기도 한데요. 날로 증가하는 혼밥족들의 밥상을 박사라 기자가 보도합니다. 혼자 밥을 먹는 사람들을 칭하는 단어인 혼밥족. 우리 국민 10명 중 1명은 하루 3끼를 모두 혼밥을 하는데요. 범위를 1인 가구로 좁히면 그 비율이 무려 52.3%에 달합니다. 국내 1인 가구 비율이 점점 증가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할 때 전반적으로 혼밥족도 함께 증가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일주일에 2번씩만 혼자서 먹고요. 그냥 편의점에서 도시락 사가지고 먹을 때도 많고. 동아리를 끝나면은 밤 늦게 가게 되는데 그때 되면 뭐 차려 먹기도 귀찮고 하다 보니까 대충 캔 하나 까가지고 밥이랑 대충 먹는 것 같아요. 혼자 하면 또 설거지거리도 나오기 때문에 그냥 자주 사 먹는 편인데 학교 앞이나 학교 친구들이랑 같이 그냥 밥이나 그냥 간단한 라면 그냥 분식류 먹는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집에서 먹게 되면 라면이나 그냥 간단하게 편의점에서 도시락 같은 거 사가지고 데워 먹고. 이처럼 혼밥족들은 주로 라면, 빵, 샌드위치 등 쉽게 먹을 수 있는 음식을 자주 먹는데요. 이러한 간편식은 탄수화물과 지방식 위주로 열량이 높아 비만을 유발하기 쉽고 설탕과 인공조미료가 다량 함유된 경우가 많습니다. 간편함만 찾는 혼밥족들의 바른 식생활 실천을 위해선 직접 요리를 할 수 있는 능력과 그 필요성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의 지적입니다. 그 맞벌이 부부라든가 하는 경우에는 굉장히 같이 가족이 다 모여서 식사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텐데 최소한 평일은 어렵더라도 토요일, 일요일만큼은 가족이 같이 모여서 식사를 한다거나 음식을 같이 만들어 본다거나 하는 거가 굉장히 좋겠고요. 또 혼자 사는 우리 독신자들 있잖아요. 아니면 홀로 사는 그런 독신 노인들, 독거 노인들 이런 분들도 자꾸 이런 지자체나 이런 사회에서 이렇게 운영되고 있는 그런 그 요리 교실이라든가 이런 거에 가서 자꾸 밥을 같이 만들어 보고 식사를 같이 음식을 만들어 보고 요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각각 개인이 좀 가져야 될 것 같아요. 한편 건강하게 혼밥하기 위한 식생활 교육이 이루어졌는데요. 설문지를 통해 자신의 식생활 패턴을 돌아보고 밥 중심의 전통 식단의 중요성을 알아봅니다. 간장과 고추장, 된장 등 만능 소스를 활용한 덮밥은 집에서 쉽게 만들 수 있는데요. 이때 제철 채소와 저지방 육류를 활용하면 더 든든한 한 끼 식사를 할 수 있습니다. 혹시 오늘도 혼밥하셔야 하나요? 한 끼 간단하게 때우지 마시고 쉽게 만들 수 있는 집밥 요리로 건강하게 챙겨 드세요. 조류 인플루엔자 AI는 주로 기온이 낮은 겨울 또는 봄에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이번엔 여름철에 발생하면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죠. 이와 함께 증가하는 우리 밥상의 안전성에 대한 소비자들의 걱정. 이 걱정을 감소시키는 대안으로 생산자와 소비자 간의 신뢰 형성이 떠오르고 있습니다. 권희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AI 조류 인플루엔자는 야생조류나 닭, 오리 등 가금류에 감염되는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를 말합니다. 이러한 AI 바이러스는 음식을 통해 인체로 감염될 확률은 현저히 낮은데요. 우선 발생된 농장과 발생 위험성이 높은 지역 반경 3km 이내의 닭과 오리, 달걀 모두 폐기 처리를 하기 때문에 AI에 걸린 닭과 오리가 시중에 유통될 확률은 없습니다. 또한 AI 바이러스는 열에 약해 75도씨 이상에서 5분 만에 죽기 때문에 충분히 가열 조리를 한 경우 감염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들의 불안함은 줄어들지 않는 상황 속에서 직거래 장터, 로컬 푸드 매장 등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농업을 직접 하시는 분들이 와서 진열을 하고 하니까 더더욱 믿음이 가고 신뢰가 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구입하기도 또 더 좋은 것 같고
생산자 정보도 확인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뭐 동물 복지라든지 이런 것도 신경을 쓴다고 알고 있기 때문에 그다지 불안하거나 뭐 구매가 꺼려지지는 않아요. 소비자들은 생산지 혹은 생산자를 알 수 있는 가금 축산물의 경우 시중에서 판매되는 것보다 신뢰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직거래를 한다는 분들은 유통의 방식을 바꾸는 문제가 아니고 한살림의 소비자분들이 생산자의 얼굴을 알고 그리고 생산자가 어떻게 생산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방식이라고 생각됩니다. 그 방식에서 어떤 물품에 대한 믿음 관계가 생겼다라고 생각됩니다. 또한 상황 변화에 상관없이 해당 제품을 약속된 품질과 가격으로 유통시킴으로써 가격 변동의 대안으로도 떠오르고 있습니다. 식생활교육 국민네트워크는 6월 식생활교육의 달을 맞아 서울역에서 대국민 홍보 캠페인 코엑스에서 정책 세미나를 진행합니다. 또 각 지역 식생활교육 네트워크에서도 동시다발적으로 다양한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일정은 식생활교육 국민네트워크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바른 식생활교육 체험관 특별 후원금 모금을 진행합니다. 후원금은 교육체험관 시설 및 기자재 확충, 텃밭 조성, 취약계층 프로그램 개발에 사용될 예정인데요. 한편 바른 식생활 교육체험관은 조리체험 교육이 가능한 교육 공간 확보를 통해 전 계층을 대상으로 다양한 체험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자 조성됐습니다. 우리나라 고등학생들 학업에 바빠서 혹은 친구들과 함께 간단하게 먹기 위해 인스턴트 식품이나 길거리 음식 즐겨 먹는데요. 이렇듯 바른 식생활 실천이 어려운 학생들에게 자신의 식습관을 돌아보고 또 혼자서도 요리를 할 수 있는 교육이 진행되었다고 합니다. 그 현장으로 함께 가보실까요? 오랜만에 찾은 바른 식생활 교육 체험관. 매일 다양한 식생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 이곳에 오늘은 고등학생들이 찾아왔다고 합니다. 네, 학생들이 제법 진지한 표정으로 뭘 적고 있는데요. 무엇을 하고 있는지 들어가서 확인해 볼까요? 책상에 둘러앉은 아이들. 시험이라도 보는 걸까요? 친구들 뭐 하고 있어요? 저 식습관 테스트 하고 있었어요. 식습관 테스트. 동그라미가 굉장히 많은데 몇 점 맞았어요? 저는 5점 맞았어요. 5점. 친구는요? 4점. 4점. 이렇게 해보니까 어떤 것 같아요? 조금 위험하긴 한데 그래도 조금 나은 것 같아서 괜찮은 것 같아요. 친구는요? 약간 주의가 필요하다 해가지고 좀 신경 써야 될 것 같아요. 아이들의 식생활 점수를 높이기 위한 방법은 바로 빙글빙글 식생활 물레방아 이해하기. 한식 우리나라 전통 식생활은 그렇게 기름지지가 않고 여기 보면 기름은 없어요, 그렇죠? 이어지는 칭찬 인터뷰 시간. 여러분들 좀 기분을 업 시키기 위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자신의 장점에 대해 생각해보고 좋아하는 음식, 추억이 담긴 음식을 소개하는데요. 밥이요. 그 다음도 밥, 그 다음은 식혜. 식혜는 어떤 추억을 갖고 있어요? 어렸을 때 많이 먹어가지고. 아이들이 자신감을 좀 얻은 것 같죠? 그렇다면 이제 실전에 들어가 봅니다. 고추장 불고기 주먹밥은요, 저지방 윤기인 돼지 앞다리살을 이용하여 밥과 함께 먹을 수 있도록 만들었고요. 감자 피자는 채소를 싫어하는 아이들을 위해서 제철 채소인 감자를 이용해서 첫 단계는 밥 짓기인데요. 친구 쌀 씻어본 적 있어요? 한 번도 없어요. 처음 해보는 거예요? 네. 어때요, 해보니까? 좀 생각보다 어렵고 그런 것 같아요. 좀. 물량 맞출 줄은 알아요? 아니요. 역시나 물을 너무 많이 넣은 걸까요? 냄비에서는 김이 모락모락. 보글보글 끓는 냄비밥을 보며 어쩔 줄 몰라 하는데요. 하지만 무엇이든지 실수하면서 배우는 법. 다음엔 더 잘할 수 있겠죠?
주먹밥의 속재료 고추장 불고기도 만들어 봅니다. 제가 만들어서 좀 맛있는 것 같아요. 네, 우리 아이들 고기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이 불고기는요, 그 앞다리살을 활용한 고기라서 더 아이들이 저지방 고기로 더 건강하게 먹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걸 이제 밥에 넣어서 맛있는 양념밥을 만들어 볼게요. 밥은 한 입에 먹을 수 있는 크기로 주먹밥을 만들고요. 깻잎 위에 올립니다. 그 위에 된장까지 올리면 완성. 이제는 감자 피자를 만들어 볼까요? 일단 빵을 대신할 감자를 얇게 써는데요. 이 학생 제법이죠. 솜씨가 좋은데 집에 해본 적 있어요? 아, 집에서 거의 안 해봤어요. 처음 해보는 거예요? 네. 해보니까 어때요? 생각보다 괜찮아요. 재밌어요. 얇은 감자를 후라이팬에 깔고 노릇노릇 굽습니다. 재료를 올리기 전에 케찹을 골고루 바르는데요. 버섯 좋아하니까 좀 더 많이 해요. 버섯? 네. 아이들의 입맛에 맞게 버섯, 피망 등 재료를 듬뿍 올리고 치즈도 듬뿍. 우와, 피자 전문점에서 판매하는 피자 못지 않은데요. 진짜 맛있겠죠. 이제 다 같이 먹어볼까요? 감자도가 굉장히 쫄깃쫄깃한 게 되게 맛있고요. 피자 하면은 사실 밀가루 때문에 좀 몸에 안 좋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 더 건강하게 즐길 수 있을 것 같아요. 맛있어요. 감자 피자 생소할 것 같은데 먹어보니까 어때요? 되게 일반 피자랑 맛도 다르고 되게 건강한 느낌이고 더 맛있는 것 같아요. 이런 밀가루랑 조금 다른 느낌이 어떤 게 있을까? 오히려 더 쫄깃하고 더 그냥 건강한 맛 같아요. 집에서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재료만 있다면 한 번 더 해먹을 것 같아요. 네. 이 불고기 주먹밥 먹어보니까 어때요? 직접 만든 건 처음인데 좀 약간 처음이라서 미숙한 점이 많아가지고 원하는 맛을 내지 못했는데 그래도 괜찮은 것 같아요. 재료를 오늘 한 것보다 조금 더 많이 사가지고 좀 더 맛있게 해서 가족들하고 같이 먹고 싶어요. 서로 음식을 하면서 이야기를 안 했던 친구들 간에도 소통을 하고 또 단결심도 생기고 그래서 좋은 수업이었던 것 같고요. 또 우리 아이들이 이번 계기를 통해서 먹거리에 대한 것들을 한 번쯤 더 생각하고 길거리 음식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서 자기 몸에 들어가는 음식들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느끼고 또 이거를 부모님들한테 가서까지 전파를 해서 집에서의 먹거리도 좋은 걸로 아이들한테 몸에 유익한 정말 성장하는 아이들한테 꼭 필요한 음식들을 부모님들이 해줄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청소년기에 정말 중요한 영양 공급. 스스로 요리해서 한 끼 식사 든든히 할 수 있도록 가정에서의 교육도 필요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알쏭달쏭 식생활 박사라입니다. 혹시 늦잠을 자고 일어나도 개운하지 않으시나요? 피곤해 라는 말을 달고 살진 않으시고요. 바쁜 일상 속 만성 피로에 시달리고 계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특히 날씨가 더워지면 병원에서 만성 피로를 호소하는 환자들이 더 많아진다고 합니다. 그래서일까요? 이 편의점이나 약국에 가면 피로회복제 제품을 쉽게 만나볼 수 있는데요. 가장 많은 제품은 카페인이 함유되어 있는 제품이고요. 이외에도 비타민 성분의 알약 제품, 한약재 성분이 함유된 제품 등 다양합니다. 그런데요, 이러한 피로회복제 제품들 정말 피로회복 효과가 있을까요? 육체적인 또 의학적인 또는 정신적인 요인 등 굉장히 복합적인 경우가 많은데요. 최근에 그 시중에서 많이 판매되고 있는 피로회복제는 종류에 따라 다르지만 비타민이 함유되어 있다든가 또는 간 기능 개선하는 기능성 있는 식품이 들어있다든가 또는 카페인이 함유되어 있는 그런 식품들이 많습니다.
근데 사실 그렇기 때문에 이 피로회복제를 먹는다고 실제 피로가 회복되는 빈도는 높지 않다고 보고요. 회복이 되는 경우에도 상당 부분은 실제 그 식품의 효과라기보다는 그 위약 효과일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이 위약 효과는 약 효과 없는 가짜 약을 복용한 환자의 긍정적인 믿음이 치료 효과로 나타나는 현상을 말하는데요. 즉 피로 회복제를 먹었기 때문에 피로가 회복될 것이다 라는 기대감이 피로 회복을 돕는다는 겁니다. 한편 카페인이 많이 들어있는 피로 회복제를 과다하게 먹게 될 경우 가슴이 두근거리거나 잠이 오지 않을 수가 있고요. 또 시간이 지나면 오히려 더 피곤해지거나 우울해지는 등의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만성 피로의 대부분의 원인은 생활 습관입니다. 이 잦은 음주나 흡연, 불규칙한 수면 등이 문제가 되는데요. 또 스트레스나 과로, 나쁜 습관들이 어우러지면서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만성 피로를 이겨내기 위해 금연하기, 규칙적으로 자기, 꾸준히 운동하기 등 좋은 생활 습관으로 바꿔보는 것은 어떨까요? 또 영양 결핍 등 영양상의 문제가 피로의 원인이 될 수도 있다고 하니까요. 하루 3끼 밥 위주로 골고루 식사하시고 약보다는 비타민이 풍부한 과일, 채소를 챙겨 먹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의 알쏭달쏭 식생활, 피로회복제는 피로회복에 직접적인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점을 알려드리면서 다음 시간에도 정확한 식생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알쏭달쏭 식생활. 날씨가 더워지면서 수박 드시는 분들 많으시죠? 이 수박 흰 껍질은 차로 활용할 수 있는데요. 수박 껍질의 흰 부분을 얇게 썰어서 말린 뒤 약한 불에 달이면 됩니다. 수박 껍질의 흰색 부분에 있는 시트룰린 성분은 체내 이뇨작용을 도와 부종 예방에 도움을 준다고 하니 버리지 마시고 차로 활용해 보세요. 세상을 바꾸는 바른밥상, 앞으로도 다양한 식생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